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목을 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제목 이렇게 지었습니다. 러닝워치는 언제 멈춰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러닝워치 혹은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요즘 다들 달리기를 계측하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워치나 앱을 통해 가지고 달리기를 측정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측정을 하다가 잠시 우리가 달리기를 이제 중간에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만났는데 빨간 신호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잠시 좀 멈춰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좀 하면서 풀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쥐가 갑자기 나가지고 멈춘 상태에서 다리에 스트레칭 해주면서 풀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목이 너무 마른데 뛰면서 마실 물통 같은 것들 두고 가지 않아서 뭐 근처에 있는 급수대 같은 데서 잠시 멈춰서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은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멈추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멈추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1, 2분 정도? 길어야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 정도 멈춰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갈등을 합니다, 저는. 어떤 거? 제가 측정하고 있던, 손목에 차고 있던, 측정하고 있었던 그 러닝워치를 잠시 일시정지를 띡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켜둔 상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순간들이 됐을 때 계측을 멈추시는지, 아니면 이 시계도 똑같이 일시정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달릴 때만 측정하는지, 아니면 내가 중간중간 쉬고 다른 일들을 하는 모든 활동들까지도 전부 다 측정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다 멈췄습니다. 하나하나 다 멈췄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켜둡니다.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완전히 운동이 끝날 때까지는 중간에 뭐 딴짓을 해도 계속해서 그냥 켜두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달리는 순간만을 기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근데 과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답은요,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어떤 내가 훈련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멈춰야 된다, 무조건 다 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는 언제 일시정지를 해야 될지, 오늘 혹은 언제 계속 측정을 켜둬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아니죠, 그죠? 그러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이제 언제 운동 기록을 완전히 종료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록을 측정해야 되지, 이게 좀 말이 헷갈리는데, 뭐냐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너무 길어 가지고 아예 운동을 완전히 종료하고 기록을 해버리고 또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일시 중단이 아니라 완전 중단하고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과거에는 일일이 멈췄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냥 계속해서 켜둡니다. 쭉 가게 놔둡니다. 달리다가 중단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는 그날 내가 하는 레이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훈련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그런 상황들이 생겼던 것들도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그걸 보고 뭔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켜둡니다.
실제 대회를 나가서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쉬는 시간, 휴식의 시간이 됐을 때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그렇게 중간에 달리다가 휴식을 취했을 때 심박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고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페이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페이스가 그만큼 올라가는데 심박은 어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는지, 어떻게 보면 운동의 부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계속해서 이걸 켜둡니다.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그 측정을 중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켜두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일시정지를 하면은 다시 달리기 시작할 때 시작을 더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깜빡하고 시작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서 이제 멈춤을 해둔 다음에 신호가 녹색등이 되면은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냥 녹색등 바뀌었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번 신호등에서 이제는 또 일시정지를 해야지라고 싶어가지고 버튼을 딱 눌렀는데 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스타트한 소리가 딱 들려.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아까 내 정지를 안 했, 다시 시작을 안 했잖아. 그냥 계속 정지된 상태에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는 제가 제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켜둡니다. 이거 이렇게 켜둔 지가 그래서 꽤 오래됐어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뭐 달리기 하면은 뭐 두뇌가 건강해지고 기억력 좋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맞는 얘기거든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나마 이제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이 정도지, 안 했으면 얼마나 더 심각했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워낙 빈번하게 생기다 보니까 생각했죠. 그냥 아예 계속 켜두는 게 속 편하겠다. 완전히 끝났을 때 끄자. 뭐 중간에 뭐 좀 쉬었던 거나 잠시 멈췄던 것도 다 기록인데 남기지 뭐, 요런 생각에 이제는 그냥 계속 켜둡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계속 켜두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중간에 계속해서 멈추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멈추는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습관이 좀 저는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할 때 나이키 플러스라는 걸 먼저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나이키가 처음 달리기 앱을 만들었을 때 이름이 나이키 플러스였습니다. 지금은 나이키 러닝 클럽인데요. 예전에 나이키 플러스였거든요. 아무튼 그때 이제 나이키 플러스라는 앱을 쓰면서 정말 제가 느꼈던 게 측정의 즐거움, 뭔가 그 기록하는 즐거움, 측정하는 즐거움, 그리고 뭔가 상세한 데이터, 내가 달리기를 하고 와서 손으로 쓰는 그런 일지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엄청 디테일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남는 것들, 데이터가 또 하나하나 쌓여가는 즐거움들이 너무 좋았어요. 또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데이터들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또 저의 어떤 그 성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IT 업계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뭐 엑셀이라든가 데이터를 뭐 뭔가 취급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쌓여가는 데이터들에 집착을 계속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나이키 플러스가,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건데요, 전체 달리기, 그러니까 모든 달리기,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뭐 한 100번, 1000번, 뭐 몇천 번의 달리기에 전체 달리기의 평균 페이스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능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쨌든 제가 뭐 달리기를 100번 했으면 100번에 대한 평균, 500번 했으면 500번에 대한 평균, 이런 것들의 평균 페이스를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에 제가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때 엉뚱한 생각을 가졌냐면,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앞으로 이 앱에 보이는 이 모든 달리기의 평균 페이스 값을
6분 00초에 맞추겠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엉뚱했어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숫자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그날 달리기가 평균 페이스가 6분 00초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멈춘 동안은 평균 페이스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때마다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버릇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뛰다가 멈춰서 정지 버튼을 일시 정지 버튼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뛰면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달리기를 할 때는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재시작 버튼을 누르고 달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1, 2초 지난 다음에 재시작 버튼 눌렀어요. 왜냐? 한 1초, 2초 기간 동안에 페이스 떨어지는 것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페이스 깎아먹는다고. 그럼 지금 제가 한 얘기 들어보시면 약간 뭔가 여러분도 비슷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달리기를 버튼을 띵 누르고 달리기를 출발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한 몇 초 정도 달리기를 하고 뛰다가 스타트를 눌리세요? 후자의 경우라면 진짜 저랑 비슷한 사람인데 굉장히 이런 데이터에 집착하는 사람. 예,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런 숫자에 집착하고 뭔가 굉장히 약간 편집증적인 어찌 보면 뭔가 같은 그런 성격인데 그런 과거에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버릇이 계속 남아가지고요. 그 뒤에 이제 러닝워치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 사용할 때도 무조건 내가 몸이 멈추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한다. 약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달리기 스타일을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는 그런 데 별로 신경은 안 쓰게 되었어요. 전체 평균 페이스 이런 것들보다 또 그날의 결과값들보다 내가 어떻게 달리기를 했느냐 그런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안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예전엔 그랬다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그날 내가 뭔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 아주 좋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뭔가 너무 기록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런 날은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건널목 신호를 만나가지고 멈춰야 되면은 왠지 오늘 PB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지를 하면 PB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지를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지를 안 하면은 이제 PB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신호등 만나면 정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다시 생각을 고쳐 먹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이제는 중간에 그렇게 쉬는 것들도 모두 다 기록을 합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결과값 전체를 끝내고 났을 때 평균 페이스는 엉망이 되겠지만요. 나중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기록 같은 것들 보면 내가 언제 잠시 쉬었는지 그리고 그때 몸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점은 좀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집 앞에서 몸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 앞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안양천까지 뛰어가거든요. 혹은 트랙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스톱으로 바로 달리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안양천까지 갈 때 그리고 아니면 저희 집에서 트랙까지 갈 때 신호등을 몇 번 만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안양천까지 갈 때는 신호를 2번을 만납니다. 그리고 트랙을 갈 때는 1번, 2번, 3번을 만납니다. 3번을 만나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정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전체 기록을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도 다 켜둡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중간에 이제 좀 쉬어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측정을 하냐면 랩을 끊어요. 측정을 일시 중단하는 게 아니라 랩을 끊습니다. 저희 러닝워치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아래쪽 버튼 누르면은 랩을 한 번씩 끊을 수 있잖아요. 랩 1, 2, 3, 4 끊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아마 1km를 기준으로 랩이 자동 끊기게 돼 있을 텐데 거기다 플러스로 중간에 수동으로 랩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중간에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랩을 그냥 끊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달리기를 끝내고 났을 때
그럼 기록은 전체가 되겠지만 특정 구간이 랩으로 끊어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를 볼 때는 순수하게 달리기를 한 랩들만 볼 수 있고 중간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랩을 따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렇게 하고 있고요. 휴식이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예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저장을 해버리고 다시 운동을 재개할 때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더 나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좀 큰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또 계속 켜두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시 중단을 해두기에도 시간이 너무 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뭔가 이렇게 버튼 잘못 눌렀는지 버튼 켜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경우 대략 한 5분 정도 이상 내가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운동을 종료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좀 속 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뭐 저의 생각이지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켜두는데 옳다는 건 아닌데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는 어떤 결과 숫자보다는 그런 과정들도 모두 기록하는 게 의미 있고 그런 순간들이 생겼을 때 내 몸의 변화 같은 것들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의 달리기의 히스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지워버리는 게 오히려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내가 일시 중지를 해야 될 때와 그냥 계속 켜둘 때 이런 것들을 명확한 기준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은 한번 그 기준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